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139편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우리가 보통 나르시시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성격장애 중에서 A, B, C군 중에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주요 증상과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 그러면 이런 성격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0편에 그러니까 자기성 성격 장애의 그 성격이 형성되는 그런 어떤 원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의 이론을 한번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애를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향하는 그런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난해하죠. 조금 쉽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는 정상일 수 있지만 성장하는 그 어떤 발달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그 성격이나 성숙한 인성을 가지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성숙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 병적인 자기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아기적 자기 사랑에 고착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병적인 자기애라고도 프로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자의 그 얘기는 또 어떤가 한번 보시면, 캠버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그러니까 양육자,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양육자일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이상적 자기상과 그리고 어머니상이 이렇게 혼합되어 가지고 웅대한 자기상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과장된 생각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난해하시잖아요. 그래서 139편을 아직 보시지 못하신 분은 139편에 대한 것을 보시고 140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모든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뿐만이 아니라 뭐 연극성 성격장애라든가 또는 편집성 성격장애라든가 경계성 성격장애라든가 이런 다양한, 우리가 뭐 성격장애라고도 하고 인격장애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격장애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장애를 갖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부모 그 생애 발달 과정에서 그 양육자의 관계에서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으로 발전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흔히 뭐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가족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좀 병적인 어떤 애정을 보였거나 아니면은 그 양육자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이 어떤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형성되어지는 그 성격 형성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 신경증이라든가 정신병리적인 어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했을 때도, 혹은 과잉보호, 지나치게 통제와 절제가 없이 지나치게 이렇게 과잉보호한 아이들한테도 흔히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그 어린 시절의 상처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대상관계 이론을 얘기하게 되는데 떠올리는데요. 우선 그거 조금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캠버그도 그 캠버그의 주장은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의 표상과 타인의 표상이 정신병리적으로 이해하는 아주 그런 어떤 그 영향을 주는 대상관계. 그러니까 대상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면 현재 인간관계가 지금 이제 성인이 되어서의 어떤 인간관계가 어린 시절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양육을 받았느냐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양육자와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경험을 뿌리에 두고, 그러니까 양육자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형성된 패턴이 생애 발달 과정을 통해서 양육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이론인데, 그래서 이렇게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원인을 들어가 보면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이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어린 그 초기에 어린 시절 그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양육자로부터 돌봄과 양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성격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이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은,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양육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초기의 생애 초기의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의 형성하는 그 기초가 마련이 되는데, 그때 잘못된 것이 성인이 돼서도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애성 성격장애 또는 뭐 연극성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이러한 녹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게 혹시 끊어지면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 의하면은 이렇게 양육자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훑어보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엄마의 사랑을 열망하고, 그래서 이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나는 내가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39편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어떤 특징과 그 진단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이걸 보시면 더 이해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어떤 그룹이나 어떤 그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 그룹에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는 그걸 못 참죠. 승부욕도 강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쟁취한다기보다는 내가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사랑받고 있고 또 관심의 중심에 있다면 이제 그걸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장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병리적 융합 과정을 거쳐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는 거대한 자기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요약하면 프로이드나 캔버그나 이런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양육자와의 어떤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생애 초기에 부모와의 어떤 그 양육 태도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타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했을 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아주 핵심만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 치료적인 장면은 수업 시간에는 하는데 이게 뭐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잘못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치료 부분은 생략하고 원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결혼을 해서 부부와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여친 남친이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그 어린 시절의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받았던 어떤 그 영향이 이렇게 투사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좀 부모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다분히 이 그 뭐죠?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140편에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댓글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명희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